자, 원리합계 갑니다. 자, 일단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알겠습니까? 원리합계라 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하는데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위하고 복리가 있는데 그 복리법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왜냐면 등비 수요를 내내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비 처리하고 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1번 단위법과 복리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라기보다 조금 우리가 정해야 되겠네. A를 원금이라고 하고요. R을 이율이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R이 이율이고 N은 기간이고요. 자, S는 원리 합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S가 원리 합계인 것까지 뭐 쓸 필요는 없겠다. 자, 그 합계 S라는 것은 만약에 단위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는 거 1은 원래의 값.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되는 건 늘어나거나 주는 거.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단위법을 쓰는 것은 NR이 되는 거야. R을 N번 더해주는 게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여기다 제목을 썼어야 되네, 선생님이. 단위법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복리법은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복리법은, 자, S는 A의 1은 원래의 값, R은 공비, 아까 N은 여기 N 앞에 곱해줬지, 지금이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N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선생님이. 왜냐면 필기할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선생님 이렇게 조금 했어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있잖아 뭐라고 했냐면 자 S는 A 원금에다가 1 플러스 NR이라고 했고 공비를 R번 더해주는 거야. 공비를 R번 더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R번 더해주고 두 번째 복리법이라 하면 자 S는 A의 1 플러스 RN 제곱이야. 그러니까 기간이 N 값이 어디에 가 있느냐의 차이가 조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왜? N에 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지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있어도 돼. 재밌지 않니, 얘들아? 그 다음에 단위법이라는 것은 단위법이야. 단위법. 아이, 글씨도 참, 진짜. 선생님 썼지만, 정말. 오케이? 한심하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복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원금에 이자 붙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개월이 더해갈수록 이자가 늘어나지.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해 주는 데 있어서 알겠어? 원금만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느냐, 원금에다가 여태까지 계산된 이자를 합쳐서 계산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리법은 이자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근데 그것도 근데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옳은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이런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고, 얘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이제 더해질 거 아니겠니? 이렇게 내가 한 달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이렇게 넣으면, 그럼 그 이자도 이 이자에 대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자를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선생님 말 헷갈리지 않나?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원금에 대해 이자만 붙이는 거고, 원금에다가, 그 이자가 붙겠지? 여태까지 붙어놓은 이자를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붙인다, 얘기. 오케이?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하는 건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돼요. 괜찮아? 자, 이래도 확 와닿지 않는데,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단위와 복리의 예를 들어줬는데 이것도 필기해야지 나중에 이해가 빨라. 알겠습니까? 딱 2개월치만 계산해보자. 단위하고 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 표를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표를 그리는 방식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요거가 바뀌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맨 처음에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달로 계산하면 1월 초를 써야 돼. 1월 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헷갈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앞에는 1월 초를 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1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점이 참 애매한 게 말이야. 오케이? 이거는 1월 말이라고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월 초로 해석해 줄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 앞에만 보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월 초라고 썼으면 이건 1월 말. 오케이? 다음 여기는 2월 말이야. 2월 말은 3월 초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원장님들? 네, 그래서 말로 보느냐, 초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뒤에 있는 가로친 거를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쓸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대신 머릿속에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관점을 바꾸면 얘는 1월 말이 되는 거고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월 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애매함이야, 진짜. 알겠어? 그래서 헷갈려, 되게. 초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얘가 만약에 1월 달이었으면 1월 말, 여기 2월 초 이렇게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 이건 1월 말이라고 읽기도 하고 2월 초라고 읽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림의 첫 번째 원인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해를 선생님이 돕게 하고자 좀 심플하게 가자. 자, 원금은 10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자, 이율은 10%로 잡자고. 오케이? 100% 넘어야 할 거 알겠습니까? 10%로 잡자고. 오케이? 기간은 딱 2달 계산할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먼저 뭘 계산하냐면 단위법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100만 원을 집어넣잖아, 내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럼 한 달 뒤에는 돈을 찾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고, 그렇죠?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10% 이자가 붙으니까, 그지? 오케이? 예. 10% 이자 붙으면 선생님 전 재산을 거기 은행에 다 집어넣겠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100 곱하기 어쩔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10%.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럼 얘의 계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돼서 110만 원이 우리가 지금 계산된 값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 한 달 뒤로 갑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10만 원이야. 오케이? 근데 이자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라고 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인다고 했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110만 원이 아니라, 좀 이상한데요? 이게 단위야.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근데 은행에서 여전히 이런 단위법 되게 많이 써.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또 다시 얼마니? 10만 원이지? 그럼 합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 되는 거야. 자, 똑같은 이율이면 단위가 셀까? 아니, 단위가 돈이 더 많이 많을까? 복리가 돈이 더 많을까? 복리가 당연히 많아.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복리는 뭐냐? 자, 1월 초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내가 10% 이자가 붙으니까, 이거 좀 더 띄워야 되는데. 10% 이자가 붙은 거니까, 그럼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 그럼 얘는 얼마냐면 110만 원이야. 그럼 선생님 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1월 달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2월 달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은행에 110만 원이 있지, 지금 이제. 그럼 110만 원이 아니라 원래 얘 원금 100만 원에 대해 이자만 붙이는 것이 단위법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근데 내가 지금 은행에 110만 원이 있어. 근데 이게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이자가 붙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이제. 오케이? 근데 이런 이자 계산도 있고, 이런 이자 계산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리가 더 많이 붙으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이율이 조금 더 단위보다 약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 이자라는 건 단위 복리도 가야 돼, 알겠습니까? 아직도 단위법이 쓰인다고. 은행에서,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110만 원이 현재 은행에 있는데 원래 얘의 원금은 100만 원 있잖아. 그래서 원금만 가지고 이자를 붙인다는 표현이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달 지나서 110만 원 있잖아. 이건 이자까지 더해준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지? 한 달 이전부터 110만 원이 됐잖아. 그러면 이 11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게 복리법. 요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봐야 돼. 알았어?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에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냐? 다시 10%가 11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20만 원이 아니라 121만 원이야. 이게 1만 원 차이? 1만 원이 어딘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이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면 이것도 기하급수로 드는 거지. 예, 해가 지금 막 달이 가면 더 커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기지, 지금 이제. 복리가 예상한 것대로 조금 많았는데 1만 원 차이가 생겼어.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 알겠어? 그래서 그냥 문자를 쓰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실제 숫자를 써 드린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야. 오케이? 그럼 얘도 A야. 얘도 A지?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거 10%라는 건 이율이잖아, 이율. 그러면 그게 R이라고 했으니까 AR이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AR이 되는 거야. 이해니? 그럼 여기 있는 110만 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A로 묶어내주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얘는 변화가 없잖아. 그치? 똑같은 거니까 요거 A라고 놓고 얘도 똑같이 A의 1 플러스 R이지. 왜냐면 여기서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죠? 예. 자, 그럼 110만 원이 뭐라고? A의 1 플러스 R이라고.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해보자. 자. 110만 원은 A의 1 플러스 R이었어. 플러스, 얘가 뭐였어, 아까? A였지. 그지? A가 되고, 얘가 뭐니? R이었지,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어내주면 되겠지, 지금 이제? 그럼 A로 묶어내주면 A의 1 플러스 R이 A가 두 개 앞쪽 나갔으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이 되는 거 아니겠어? R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R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라는 숫자, 이게 바로 n값이거든? 알겠어? 그거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일치하지, 지금. 오케이? 한 개가 보이는데 세 개 계산할 수 있을까? 어차피 그 다음에도 뭐가 되겠니? 100 곱하기 R이겠지. 그럼 또 묶어내면 3R 되겠지. 더 안 해봐도 되잖아. 이해했어, 본 얘기인지? 그래서 무슨 수열을 했다고? 등천수열. 단위법,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됐던 사람이랑 이렇게 배워서 이해 안 됐던 사람이라는 거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해해. 한번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또박또박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얘가 지금 110만 원이야. 110만 원을 A의 1 플러스 R로 계산하는 거지, 지금이지? 동의하십니까? 맞아? 요거는 A의 1 플러스 R이니까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뭐냐면 이건 A에 똑같이 1 플러스 R이야. 110만 원이니까. 이건 10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이잖아. 맞아요? 거기에 뭘 곱한 거냐면 R을 곱한 거야, 지금. 그럼 여기다 R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맞아? 그럼 요거하고 요게 공통이니까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 그지? 인수분해네. 알겠습니까? 공통인수 묶기. 그럼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이니까 A의 1 플러스 R 여기 앞으로 끄집어냈고 얘 앞으로 끄집어냈어. 그러면 가로 열고 얘가 다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남아야지 되겠지. 1이 남아. 얘는 다 나갔으니까 R이 남지 되겠지. 그럼 R이 남아야 돼. 맞아? 그럼 A의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이 나왔지?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 여기 있는 n값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갔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또 그 다음 달을 또 계산한다고 치자고. 그럼 그때 이게 새로운 원금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게 새로운 원금이 되잖아? 그럼 거기 새로운 원금에다가 이게 새로운 원금이고 또 새로운 원금에 또 공이 또 곱하고 또 묶어내면 똑같이 1 플러스 R 또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비력 계산하니까 뭐가 되지? 지수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열로 본다고 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야, 사실은 이게. 알겠냐,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왜 지수로 올라가고, 얘는 여기에 왜 이렇게 R 앞에 곱해지는지를 아시면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법하고 복리를 구분해줬잖아, 알겠어? 자, 원금에 이자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지수가 들어가는 형태야. 그러니까 등차수율이고 등비수율이고. 이해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복리고, 그러니까 복리의 이런 원금 계산을 앞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1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한다? 원래의 값. 오케이? R 값은 뭐다? 늘어나는 정도. 10% 늘어났다? 아니면 10% 감소했다? 감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 감소를 확인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단순하게 복리뿐만이 아니라. 공비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등비실의 공비 개념에서. 무슨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단위하고 복리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시켰습니까? 자, 우리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다시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해는 된 거지, 확실하게 선생님이? 예, 그래서 필기 완벽하게 해 두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원리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자 계산밖에 안 됐어, 선생님. 자, 필기할 거 필기하면서, 여기 예제 이렇게 써놓은 것도 깔끔하게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 다른 거 어디 가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응.